지금부터 장애 여성의 모든 권리 영역을 담보한 장애 여성 지원법 제정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결의를 구호로서 다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장애 여성의 모든 권리 영역을 담보한 장애 여성 지원법 즉시 제정하라 이렇게 외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즉시 제정하라 3번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장애 여성의 모든 권리 영역을 담보한 장애 여성 지원법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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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으로는 한은희 수어 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혜준 상임대표님의 여는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거리에 나오면 언제나 찬바람이 불거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문혜준 상임대표입니다. 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비롯한 여성장애계는 2006년에 여러분 어떤 국제인권법이 제정이 됐나요? UN 장애인 권리협약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한국의 여성장애계는 UN 장애인 권리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한 거 선배님들에게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큰 성과가 뭐죠, 여러분? 제6조 통과. 네, 장애 여성 조항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인권법에도 장애 여성 조항이 채택이 됐는데요. 국내에는 여성 장애인 관련한 독자적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여성 장애인들은 생애 주기별로 폭력과 차별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이런 강제력이 있는 법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여성 장애인들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외면했는지 여성 장애인들의 전 생애 주기별 그리고 권리 영역별 차별 실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 관련한 법률 그리고 여성 관련한 법률로는 이런 여성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장애계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독자적 법률 제정의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오고 있습니다. 2008년 고 곽정숙 의원님을 시작으로 해서 21대 최혜영 국회의원님까지 장애여성 지원법 발의는 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이 여전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전국의 여성 장애인들의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의 요문을 담아서 여성 장애계와 연대하여 2024년 추진연대로 다시 모였고요. 더불어민주당 당사자 국회의원이신 서미아 의원님께 대표 발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긴밀히 소통하여서 법안을 의원실에 전달을 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을 시혜나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고 UN 장애인 권리 협약 등에서 제시하는 그런 여성 장애인 인권에 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도록 법률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최보윤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성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이 3분이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3명의 여성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님들께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뛰어난 이해도를 가지고 정당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해서 제정까지 힘써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희 여성장애계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축이 되어서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재정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결의대 그리고 전국의 여성 장애인들과 함께 지금까지처럼 우리의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이 장애여성 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연대해 주실 것이죠? 네. 지역의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까지 동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지를 위해서 특히나 저 오늘 굉장히 뿌듯한데요. 우리 이영석 회장님, 김영일 회장님, 박경석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님, 또 조금 이따 오실 서미아 의원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시러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정될 때까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실 것이죠? 네. 네, 이상으로 제 연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 촉구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님의 지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여성 장애인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2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성 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높은 장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차별이 아니라 또 격차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함께 모으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최근 발표된 2024년 장애통계 연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남성 장애인 비율이 55.8%인데 반해 여성 장애인은 29.7%에 불과합니다. 2023년 경제활동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15세 이상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모두 남성 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4.6%인데 여성 장애인은 22.9%에 불과합니다. 고용률은 42.9%인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성 장애인은 22%에 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법률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장애 여성 지원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말씀 주셨지만 2022년 2, 3차 최종 견해를 통해서 우리나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 문제가 이미 지적이 되었고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권고를 했지만 아직 이런 권고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22대 임기가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상 저도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성 장애인으로서 또 당사자로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 여성 지원법 제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누리고 함께 꿈꾸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일정이 좀 바쁘신 관계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마음은 있으신데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좀 먼저 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먼저 좀 이따가 끝나고도 찍고 지금도 찍고 오늘은 2번 찍겠습니다. 의원님 자리해 주시면 저희가 포스터를 이 현수막을 돌려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찍으면 좀 밋밋하니까 구호를 외치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장애여성의 모든 권리 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 지원법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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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멈춰주세요. 그대로. 네, 손 들고 멈춰주세요. 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투쟁 발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혜정 공동대표님의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이면서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서혜정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벌써 11월입니다. 2024년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룸센터 앞에서 쳐다보면 바로 앞에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저는 국회의사당 쳐다보면 속이 답답해집니다. 국회 통과, 거부권이라는 단어에도 이르지 못한 법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는 장애인 관련 법률이 5개가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다 폐기된 거 아시죠?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안, 장애인 평생교육법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다 폐기 수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장애 여성 지원법안도 있었습니다. 이 법률 모두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장애인 관련 신문에 몇 번씩 거론되고 지금도 계속 게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론 어디에서도 거론조차 되지 않는 법이 있으니 장애 여성 지원법 그것입니다. 이게 여성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고 하고 인구의 5.1%도 장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장애인이 절반인데 그 존재 자체가 망각되고 장애인에게서도 소외되고 권리는 외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까 전에 계셨다가 가신 최보윤 의원실에서 나온 겁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해서 정부의 이행 여부를 분석했더니 총 이행률이 13%뿐이 안 나왔습니다. 특히 장애 여성 지원 관련해서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이 미흡하며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들의 다중적 교차 차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최보윤 위원님이 저 이 말씀 해주실까 봐서 굉장히 사실 졸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고에서 준비했는데 그럴까 봐서 했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은 좀 솔직히 속이 상했습니다. 의원님이 한 번 더 그 말씀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는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을 위해 10여 년이 넘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장애여성 지원법은 UN 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여성의 다중적 교차차별이 장애여성의 일생 전반에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똑같습니다. 유사 중복이라고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관련 예산은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삭감되고 무시됩니다. 법적 기반이 있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2대 국회에 지금 서미야 의원님, 김예지 의원님, 최보윤 의원님 3명의 여성 당사자 의원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성 장애인들이 이 세 분께 요청합니다. 세 분이 의지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장애여성 지원법을 꼭 제정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장애여성의 권리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받는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이라는 결성 테이프에서 저희들도 그 테이프를 확실하게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투쟁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러한 열기를 담아 다시 한번 구호 외치고 계속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맨 끝에 수립하라 3번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체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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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쟁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님 모시고 지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혜정 대표님 나오실 때 뒤에 분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시는데 응원 보내실만 합니다. 서혜정 대표님 투쟁 발언을 들으니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날씨는 춥지만 언제 어떻게 보면 안 추운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이 추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뭉치면 이 추위도 이길 수가 있고 따뜻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말 우리 여성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 법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절절하게 다 얘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그리고 사실 가슴으로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차차별 이중구조라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 장애인들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늘 더 많은 더 구조적인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장애와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억압을 겪으면서 사회적 소외와 차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함께 여성장애인의 권익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장애여성계에서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인지와 장애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지원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 제정을 요구하였는데 저도 기억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곽정숙 의원님 18대 국회에서 곽정숙 의원님이 19대에서는 김종록 김미희 의원님이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했으나 안타깝게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제21대 국회에서는 장여성 당사자 의원이신데 최혜영 의원님을 비롯한 39명의 국회의원들이 장여성 지원법을 발의했으면서도 결국에는 이게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는 사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분의 여성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이 계시니 여러분들 28년 3월 5월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도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가 다시 모일 필요가 없을 날이 곧 오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아무튼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는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어 투쟁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이시고 한국청각장애 여성의 대표이신 안영애 대표님 모시고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각장애 여성의 대표 안영애입니다. 저는 청각장애 여성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장애 여성 지원법 안에서 청각장애 여성들을 보면은 청각장애 배우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75.1%입니다. 그로 인해서 의사소통 또 사회적 정보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또 특히 청각장애 여성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첫 번째, 청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취업 또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장애 여성에 비하면은 소통이 어려운 점 때문에 취업에서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청각장애 여성들을 위한 직업 적응 위한 평생 그 지원 과제에 대한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각장애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또 장애인의 이해 교육 프로그램 대해서 구성 또 시행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청각 특화, 베리어 프리 관련 또 환경 평생 교육기관에 대해서 전국 10주의 시도에 설치해 필요하고
청각장애인 당사자, 여성으로서 전문 교육인 강사 양성도 필요합니다. 또 전문성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기업체의 연계를 통해서 청각장애 여성을 위한 직장 인턴 관련 제도를 실시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직종 개발하고 또 여성들에게 맞춘 전문적인 직업 창출을 할 필요가 있고 교육 전문 직업 기관이 필요합니다. 5번째로는 청각장애 여성은 특히 문화적으로는 차이 때문에 외적으로 심리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보면은 결국에 직장에서도 일자리 잃어버리기 이슈입니다. 그리 위해서 직장 적응 위해서도 심리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6번째로는 각 전문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청각장애 여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한글 문맹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로는 청각장애 여성들의 고용률에 대해서 더 제고하기 위해서 장려금 관련 제도에 더 추가 맞춤형 어드밴티지 관련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직접 보시면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시겠지만은 실적 보면은 농인들은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수어만 가지고 살아온 환경에서 살아온 분이 있고, 세 번째로 한국어 문법 순서대로 수어를 한국어 대응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진짜 수어만 사용하는 농인하고도 대화에도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농인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수어도 구어도 사용이 전혀 안 되는 농인이 있고, 또 5번째로는 독해력은 우수하나 글쓰기는 잘해도 수어를 전혀 모르는 농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농인 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는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각장애 여성 맞춤형 전문 의료 또 요양 그 기관 시설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 여성들 보면은 나이 들면서도 소통이 어렵고 또 가족 간의 소외 때문에 결국에는 우울감 때문에 결국에는 조기 치료를 못해서 치매 발생률이 높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을 보면 1980년대부터 시작한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이미 9곳이 넘는데 청각장애 전문 노인 요양원 그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번째, 청각장애 여성을 위한 돌봄 가족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6년에는 한국수화언어법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 어르신들은 비장애 위반 어르신들과 소통이 어려운 그 한계 때문에 가족 단위로도 좀 붙어도 외면받기 때문에 올바른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케어 위해서도 농 전문 복지 관련 요양 노후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 어르신들 여성도 마찬가지 포함해가지고 요즘에 어렵고 또 고독사도 점차 늘어나는 중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그래서 때문에 청각장애 여성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다 이를 통해서도 사회 통합 관련 정책이 필요하고 이 정책은 앞으로 보편적인 정책 기조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여성들의 특별한 그런 독특한 사회적인 위치 또 상황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절실하게 요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장애 여성 지원법 다시 한번 장애 여성 지원법 조속히 제정해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분위기를 가열차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투쟁 발언하고 구호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맨 마지막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3번 해주시는데요. 지금 목소리보다 10배는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저기 국회의사당에 들리도록, 용산에 있는 그분에게 들리도록 아셨죠? 장애 여성을 위한 교육 및 모성보호, 보육, 건강, 고용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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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투쟁 잘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말 저희 장애계의 스타시죠. 정말 모시기 어려운데 저희 문혜준 대표님께서 특별히 정말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다음 또 투쟁 장소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신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님 모시고 지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의 권리, 장애 시민의 권리를 외쳐왔습니다. 23년의 투쟁입니다. 지역사회 함께 통합하자라고 저희는 투쟁해왔고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2021년부터 12월 3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고요. 그래서 타서 덕분에 많은 이렇게 주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장애여성 기본법이 저번 국회에도 발의됐고 그리고 끊임없이 발의됐는데 왜 안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열망과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22대 국회는 될까라는 이런 조금의 이 가롯유다와 같은 의심이 있습니다. 가롯유다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12제자 배신자입니다. 저를 배신자로 여기지 마시고 저희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하면서 왜 남자와 여자를 가르칩니까? 장애복지법이 있는데 왜 장애여성 기본법이 별도로 필요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통합하자며요. 통합하는데 왜 법률을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성도 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따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통합하면 지금까지 통합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왜 장애인들은 특별히 엄해스럽게 처벌했습니까? 왜 시혜와 동정으로 다루었습니까? 장애인의 시민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이동할 기본적 권한, 노동할 권한, 그리고 또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회는 저는 비장애 중심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블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능력주의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를 차별했습니다. 비장애 중심의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를 애초부터 배제했습니다. 그 원리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집에 가서 밥만 하면 되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게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그 가부장적인 사회가 여전히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조금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바로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국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떠나십시오. 기존의 목소리에서 떠나십시오.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 권력자들, 그리고 비장애 중심의 이 사회 속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망명정부를 만드십시오. 슬프지만 떠나셔서 여러분들의 진지를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지 속에서
단단하게 뭉쳐서 싸우시면 됩니다. 그게 통합입니다. 그 통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장애 여성 기본법이 도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장애인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절비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꼭 생각해야 될 게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겁니다. 장애인 운동한다는 모두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투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쟁 없이는 이거는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투쟁했듯이 같이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십시오. 그리고 국회 밖에서 하시고 국회 안에서도 살짝 들어가서 정보도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우리가 갈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바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쓰레기 취급했어요. 들어주겠다고 했지만은 우리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취급됐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고요. 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박경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광주 여성장애인연대 이순아 대표님 모시고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리 강주에서 온 강주 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이순아입니다. 투쟁! 여성장애인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재생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보다도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여성장애인 지원법안은 논의되었으며 벌써 몇 차례에 거쳐 국회에서 여성장애인 지원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법 제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생존권을 향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차별에 빈곤과 폭력까지 더해져서 다중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이를 넘어서기에는 매우 미흡한 현실입니다.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노동, 육아, 가사 지원과 그리고 문화, 여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차별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은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 실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여성장애인 지원기관과 여성장애인의 삶이 불안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서로 떠넘겨지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부처 간의 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문제로 장애 여성 지원법이 또 이런 상황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장애인 정책을 전담할 전담 부서 설치와 재생산권, 교육권, 주거 탈시설 지원, 복지, 노동권 보장 등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여성장애인들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차별과 인권 침해, 재난이나 폭력 등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여성장애인의 모든 권리 영역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을 예면하는 그런 국회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22대 국회에서는 연내 반드시 제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투쟁! 네, 투쟁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열기를 이어받아 다시 한번 구호 외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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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귀한 우리 또 대표님 모시고 지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님 모시고 지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여성 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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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하고 싶었습니다. 현장 실무자로 있을 때는 뭐 거리에서 어디든 가서 우리가 투쟁 발언을 하면서 계속 투쟁으로 외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애인 단체장과 우리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의 상임대표를 9월 25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올해 9월 지난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제 임기 동안 이제 같이 이제 할 거고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고 한국장애인연맹 중앙회장까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를 기억하고 다 여기 계신 분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잠깐 떨어져 있을 때 뭐 지금은 당이 굉장히 약했지만 정의당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을 하면서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의원들하고 당 차원을 다 떠나서 이렇게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목소리가 우리가 작은지 우리 열의가 아직도 약한지 아직까지도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앞에 현수막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주체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지부 및 회원단체, 지원을 보시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장애인 김영일 회장님 계시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렇게 이름이 걸렸습니다. 보통 정부 행사, 우리 장애인의 날, 뭐 정부 행사나 보통 이런 데 아니면 이 두 단체가 같이 이름 걸리는 게 굉장히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투쟁의 이 현장에서 두 연합 큰 조직에 이제 그 단체 이름이 걸렸다라는 것은 이번에 정말 여성장애인 연합 우리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끝장내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일 회장님도 우리 총연맹 김영일 회장님도 계셨던 것처럼 장총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도 같이 힘보태서 젊은 회장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젊은 피로 한번 결합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문재인 공동대표님께서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맺은 모든 나라들이 이 정도의 기본권은 장애를 떠나서 국민으로서는 그 나라가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조약입니다. 그 조약을 만들 때 협약을 맺은 국가들이 모두가 찬성을 하지 않으면 조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강력하게 우리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제6조 장애인 여성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어려운 나라들까지 한국이 중심이 돼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정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식으로 나도 몰라,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 대표로서 앞으로 이런 여성장애인 관련된 모든 것, 지원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도나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이나 이런 연합회 회장을 하니까 정부의 높은 양반들을 뻑 한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총리도 만나고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기가 따갑도록 계속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입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두 단체 대표님들께서 가열차게 함께 투쟁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 오늘 다 잊지 않으셨죠? 네, 기억하시고 지역에서도 함께 투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쟁 발언입니다. 충북 여성장애인연대 이현주 대표님 모시고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저 새벽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 올 때마다 이렇게 춥습니다. 왜 추울까요? 아마 결의가 안 됐고 우리가 그만큼 열성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10년이면 나라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죠. 그런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교육을 받고 있고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하나도, 둘도, 셋도 다 장애 여성 지원법 제정하라를 외치러 왔습니다. 전 길게 안 합니다. 앞에 있는 선배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장애 여성의 이중적 차별. 저는 그곳을 온전히 몸으로 겪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누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쁜지 미운지를 모릅니다. 다만 목소리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외칩니다. 장애 여성 지원법 제정하라.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투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팩트 있는 짧은 투쟁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북 여성장애인연대 유시선 대표님과 전남 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하늘의 조상미 원장님 나오셔서 회견문을 낭독해 주시면서 우리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장애 여성의 모든 권리 영역을 담보한 장애 여성 지원법 즉시 제정하라. 하나, 장애 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하라. 장애 여성은 교육, 고용 등의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의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별도로 필요하며 장애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 여성 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장애 여성을 위한 교육 및 모성보호, 보육, 건강, 고용을 지원하라. 우리나라 장애 여성의 7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및 무학력에 해당하고 남성 장애인에 비해 교육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차별은 고용, 배우자 선택 등 전생의 주기별 모든 차별을 감내하며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장애 여성의 안정된 삶을 위해 교육권의 확보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직업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장애 여성의 평생 교육 체계 마련과 함께 모성 보호 및 보육, 고령, 장애 여성을 위한 정책, 건강을 위한 장애 여성 재생산권 보장과 사회적 양육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하나,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하라. 장애 여성은 나이, 학력, 장애 등급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여러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폭력이 가해질 시 그것은 이미 방어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된다. 피해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장애 여성들이 쉼터나 보호시설에 퇴소 후 안전한 보호망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 장애 여성들은 허술한 가족체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의 비난, 경계, 따돌림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 쉼터나 보호시설 퇴소 후에 자립생활을 모색해야 하는 바 장애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 2024년 11월 5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국회에 들리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최대치로 높여서 4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제정하라, 수립하라, 지원하라, 마련하라를 3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구호 준비! 장애 여성의 모든 권리 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 지원법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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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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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및 모성 보호, 보육, 건강, 고용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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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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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투쟁! 네, 이것으로써 모든 기자회견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공식적인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모두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